최근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안 했으면은 혈변이 있다면은 당연히 대장 내시경을 해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은 대장암이 아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혈변을 일으키는 질환은 굉장히 흔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치액으로 들 수도 있고 치열을 들 수도 있고 드물지만 치료에서도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대장이라든지 소장 질환, 심지어는 이제 위에서까지 이제 피가 내려와서 혈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피 양상이 선홍색인지 아니면 검붉은색인지 아니면은 동반된 체중 감소라든지 있는지, 그리고 흑색변이 있는지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보통의 경우는 항문 질환, 피가 선홍색이고, 특히나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변이 선홍색보다는 좀 검붉은 색을 띠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점액이 섞여 있거나 동반되게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꼭 치질만 생각하면은 전혀 안 되고, 항상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안 했으면은 혈변이 있다면은 당연히 대장 내시경을 해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이제 대장암에 의한 혈변은 검붉색을 띠거나 아니면은 이제 점액이 섞여 있거나 최근에 이제 배변 습관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몸무게가 줄었거나 그런 동반된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홍색의 변이 있고 다른 부가적인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60세 이상에서 혈변으로 왔다, 그리고 최근 2-3년 내에 대장 내시경을 안 했다, 그러면은 꼭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대장암이 아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치액 수술하고 나서도 충분히 재발 가능하고요. 재발을 줄이려면은 배변 습관이나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 같은 거로 재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치액이라는 곳은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치액이 잘 생기는 부분은 3시, 7시, 11시 부분에 잘 생기는데요. 수술을 할 때 보통 요 3군데 정도만 수술을 하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치액 조직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수술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치액 조직, 항문 쿠션 조직은 있어야지만 항문 기능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절대로 3군데 이상에서는 수술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술을 안 했던 다른 방향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치액은 재발할 수가 있어요. 항문 수술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재발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어느 정도 기능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문 정상적인 쿠션 조직을 다 제거하면은 항문이 좁아지고 뻣뻣해져요. 그러면 기능은 떨어져요. 이게 가장 안 좋은 합병증이에요. 항문 기능을 망가뜨리는. 차라리 재발은 다시 하면 돼요. 다 치액 조직, 다 정상적인 항문 쿠션 조직을 제거를 하면은 다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술의 원칙은 3군데를 넘어서 과도한 치액 절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항문 질환은 수술하고 나면은 치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일반적인 복부 상처라든지 팔에 있는 상처보다는 치유 기간이 보통은 한 4주가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문은 매일 써야 되잖아요. 매일 들어온 변이 내려와야 되고, 항상 잘 이렇게 붙어졌던 상처 부위가 변을 보다 보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치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은 4주 걸리고, 그 치유 기간까지는 하루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자욕으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러는 게 좋고요. 항문 질환이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 사실은 굳이 자욕을 해서 항문 질환을 예방할 필요는 없고 그냥 청결하게만 이제 유지하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4주 정도는 치액 수술하고 나서는 자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